저는 부당한 일을 싫어하는 32살 샐러리맨 스구오 마사요시라고 합니다. 오늘은 얼마 전까지 제가 일하던 한 회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당시 저는 제조업 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. 입사 당시엔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에 고객을 화나게 만들거나 미세한 뉘앙스를 못 알아듣고 실수를 반복하는 등 영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그때 상사를 잘 만나 서툴지만 조금씩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갔고 지금은 영어방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. 그의 이름은 요시히토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영어방이었던 사람입니다. 잘 들어 마사요시, 네가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옳긴 해. 하지만 옳다고 해서 모든 얘기가 수용되는 건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? 중요한 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하느냐, 즉 관계성인 거야. 지금의 저에게는 어렵겠네요. 걱정 마. 그걸 쌓아가는 게 네 업무고 그걸 서포트하는 게 내 역할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빨리 성장해서 나 좀 편하게 해줘라. 말은 장난스럽게 해도 어드바이스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. 지금의 제가 있는 건 이분 덕입니다. 하지만 제 실적이 올라간 후부터는 요시히토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유를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하여 영업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. 하지만 그날 이동이요? 왜 요시히토 씨가... 조직에는 여러 사정이 있는 거야. 너는 이런 바보 같은 일에 휘말리지 마라. 이건 그 후 소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타 부서에서 견원지간인 동기사원의 모함으로 직위를 강등당하고 자청과 다름없는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? 그 후 저희 부서에는 새로운 상사와 멤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그건 바로 제 은인을 자천시킨 남자와 그 부하였습니다. 상사 이름은 코스이, 그 부하인 제 동기 이름은 요코도리입니다. 윗사람에 대한 아부 하나는 끝내주지만 그 외에는 전부 자신들이 위로 올라가기 위한 희생양이라고만 생각하는 인간 말종들이었습니다. 그 둘에게 있어 전 상사의 손길이 남아있는 영어방이라는 제 존재는 가장 성가신 존재일 것이 분명합니다. 이 악당들은 이동하자마자 바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. 야 수고! 오랜만이다. 설마 그 성실함 말고는 내세울 게 없던 곱슬대가리 찌질이가 영어방을 하다니 무슨 수작을 부린 거냐? 뇌물이냐? 야 너네 고객 중에 여자가 많던데 설마 몸으로 때우는 거냐? 아, 안 되겠구나. 넌 딱 봐도 동정인 것 같은데. 동정이라는 거 외에는 다 틀렸네. 아, 웃기네. 너도 참 바뀐 게 하나도 없네. 남의 실패를 발판 삼으면서 그게 그렇게 즐겁냐?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.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꿀잼이긴 하겠다. 쓰레기가 따로 없네.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. 뭔데? 네 고객은 다음 달부터 내가 이어받기로 했어. 뭐? 너 얼마 전에 코스이 씨랑 같이 대형 고객사 방문했었지? 오, 그때 네 모습을 본 코스이 씨가 말이야. 대화를 듣기만 하고 아무런 제안도 안 하는 너 같은 영업사원한테 고객을 맡길 수는 없겠다고 말씀하시더라. 이 말이지. 모처럼 우리 부서 고객 중에서도 큰 기업을 맡게 되는 건데 시키는 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쓸모가 없지 뭐.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? 그 방식이 바로 니들이 밀어내버린 요시히토 씨한테 배운 영업 스타일이야. 나는 그걸로 영어방이 된 거고 클라이언트 매출까지 늘고 있다고. 과거 실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딴 건 그냥 클라이언트 운이 좋아서겠지. 그걸 마치 네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 마냥 진짜 없어 보이는 거 알지? 그럼 내 클라이언트를 빼앗으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고객을 개척해서 실적을 늘리던가. 아까 한 얘기랑 모순이잖아. 아니지. 클라이언트 운이 좋으니까 오히려 영업 실력이 좋은 내가 담당해야 한다고 코스이 씨가 말씀하셨다고. 알겠냐고 이 고지식한 곱슬대가리야. 쉽게 말해서 우리 부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 고객들을 가로채서 니들은 위로 올라가겠다 이거구만. 야, 입 조심해라. 네 태도에 따라서 너가 담당할 고객이 정해지는 거니까 뭐 어쩌면 한 것도 못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. 요코도리의 발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. 3일 후 전화 가능하신가요? 내가 얼마나 바쁜데. 그럼 라인으로 여쭙겠습니다. 클라이언트 변경할 때 왜 저만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까? 너 요코도리한테 네 스스로 고객을 개척해 라고 했다며? 네. 그럼 우선 본인이 시범을 보여야지. 그렇게 나오실 겁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럼 내일부터 바로 움직일 테니
회사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잠깐만.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. 무슨 말씀이시죠? 너 인사발령 났거든. 에? 시골 촌구석에 우리 회사 창고 있는 거 알지? 기뻐하라고. 그 창고 담당, 즉 관리직으로 출세하는 거야. 웃기지 마십시오. 여태껏 쭉 영업만 해온 제가 왜 갑자기 창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? 자네랑 같이 영업하러 갔을 때 고객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제안하는 게 없더만. 너는 영업을 잘하고 아니고를 떠나 언젠가 우리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거다. 영업으로서 직무태만이라고.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불만 있나? 그걸 지금 윗선에 얘기하신 겁니까? 부하의 행동을 보고하는 게 관리직의 업무 아니겠나? 결국 제 인사발령은 취소되지 않았고 이대로 가면 저도 요시히토 씨처럼 좌천되고 맙니다. 저는 고민했습니다. 저 악당들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며 여기서 도망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꼴인데 하지만 이대로 이 회사에 있어봤자 저 인간들이 계속 방해할 거고 그렇다면 다음날 인사이동 축하해 수고. 뭐냐 그 표정은. 그만두겠습니다. 진심이냐? 싱겁기는 한 달 뒤는 무슨. 지금 당장 때려쳐. 인사부에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. 감사합니다.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. 저는 퇴사 후 곧바로 한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. 포기했냐고요?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부당한 일을 싫어하는 포기하지 않는 남자 스구오 마사요시라고요. 그 악당들을 제대로 참교육할 겁니다. 한 달 후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. 그러자 예상대로 코스이와 요코도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스구오 돌아와라. 다시 재고용해주겠대. 잘됐네. 됐습니다. 센 척하지 말고.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만둬 놓고는. 그건 상사인 코스이 씨가 그래도 된다고 하신 부분인데? 우리는 지금 너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. 됐고 그냥 빨리 복귀해. 나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? 장난하냐? 담당이 나에서 너로 바뀐 이후로 거래가 점점 끊기고 있다는 걸 잘못 말한 거겠지. 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? 불보듯 뻔하니까요. 딱 봐도 대형 클라이언트랍시고 무리한 제안만 잔뜩 했겠죠. 분명 잘 팔릴 테니 우리 상품 좀 많이 사주세요 하거나 신상품이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다 라면서. 그게 영업이 해야 할 일 아니야. 나도 예전엔 그런 줄 알았어. 하지만 그걸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요시히토 씨가 알려주셨지. 그래서 나는 계속 상대편 말을 듣기만 했어. 속내가 보일 때까지 무엇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선이 될 수 있을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렇게 쌓아온 관계성을 끊어내고 네가 들어왔어. 클라이언트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만 생각하는 너의 제안에 귀 기울여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겠지. 그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연락한 거잖아? 시끄러! 네 잘못이야! 네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 잘못이라고! 전부 다 네 탓이겠지 요코도리! 도움도 안 되는 자식이! 에? 코소이씨! 무슨 말씀이십니까? 이번 실적 악화의 원인은 다 너한테 있어! 전부 다 책임질 각오하라고! 그게 무슨... 전부 코소이씨가 말씀하신 대로 한 거 아닙니까? 내가 실적을 떨어뜨릴 만한 지시를 할 리가 있겠나? 코소이씨! 하여튼 수고! 이놈한테 맡겼던 일은 전부 네가 해줘라. 물론 돌아오면 급여도 올려줄게. 내 오른팔이 되어 일해주지 않겠나? 아주 도마뱀 꼬리 자르기가 따로 없네요. 사회라는 건 약육강식의 세계라. 그렇죠. 수고! 너 설마 돌아올 셈이냐? 넌 닥치고 있어 그냥!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. 뭐라고?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도 올려주겠다니까! 무엇보다 나라는 백이 생기는 거라. 이 이상의 대우가 또 있겠어? 약육강식이라고 하셨죠? 그럼 당신이야말로 약자겠죠. 저는 사실 이미 이직했습니다. 그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곳에 취직했을 리가 없잖아. 이직한 회사는 모니로봇 상사. 뭐? 제가 담당했던 가장 큰 고객사죠. 퇴사 후에 혹시 영업직을 모집하고 있지 않나 싶어 연락을 했더니 바로 채용시켜 주셨습니다. 진짜로? 모니로봇 상사라면 며칠 전 우리랑 거래를 그만두겠다고 한 곳이 아닌가? 영업 담당이 조에서 바뀐 시점에서 거래하고 싶지 않다던데요? 네가 수작 부린 거냐?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지만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요? 무슨 뜻이지? 귀사 담당은 이번 달부터 저로 바뀌니까요. 뭐? 물론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. 이건 제 원한 때문이 아니라 타사와의 제안을 공평하게 심의한 결과입니다. 제안 자료를 봤는데 저희한테 과잉 재고를 떠넘기려고 안달난 그런 제안을 잘도 가져오셨던데요? 웃기지 마! 모니로봇 상사는 우리 부서 매출에 사마를 점유하고 있다고! 이 배신자야!
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니네요. 나도 거기로 가고 싶어. 야, 나도 좀 꽂아주라. 요코도리 이 새끼야! 이제 당신 말 들을 생각 없어.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행들 싹 다 까발려줄게. 해봐. 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냐? 어차피 이대로 가면 좌천 아니면 해보잖아. 그럼 나만 당할 수는 없지. 죄송한데 싸움은 다른 곳에서 해주시죠. 인수인계가 바빠서 이만. 안돼. 잠깐만. 살려줘. 임마. 수고야. 악당 차단. 그 후 잘린 꼬리가 된 녀석은 윗선에 코스이의 악행을 폭로했지만 코스이의 아첨으로 무마되어 요코도리는 자천되었습니다. 하지만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거래가 끊겨서 매출이 격감하게 된 사실은 감출 수가 없어 결국 현장을 직접 봐야겠다고 임원들이 움직이게 되어 가장 먼저 저희 회사를 찾아왔습니다. 제가 담당으로서 대응했고 제 이전 담당이었던 여성분도 함께 동석해 요코도리와 코스이의 영업으로서의 부족함을 전했습니다. 그리하여 드디어 코스이가 악의 축이었음을 알게 된 임원들은 요코도리에게 다시 한번 사정 청취를 하게 되고 코스이의 과거 부정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부정이 왕창 나왔고 가장 심각했던 건 경비 부정 이용으로 그 액수는 10년 동안 수백만 엔에 달한다고 하니 놀랄 따름입니다. 아무래도 개인적인 유흥을 접대라고 칭해 계산하고 있던 듯하여 회사 측에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. 당연히 코스이는 징계해고되었고 사정을 알게 된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버려져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요코토리는 정보를 제공한 덕에 해고는 면했지만 제가 갈 뻔했던 창고로 자천되어 지금은 그곳에서 끝도 없이 짐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편 저는 수고가 많다 이 안건 말인데 상담 좀 가능할까? 당연하죠. 지방으로 자천당했던 요시히토 씨에게 말을 걸어 저희 회사로 모셔왔고 지금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좋아! 이번 분기에 실적이 더 떨어지는 사람이 한턱속이다. 바라던 바입니다. 고맙다 마사요시.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각오하라고 했다 짜샤. 그건 제가 할 말이죠.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해나가려고 합니다.